안녕하세요.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골다공증, 흔히들 잘 알고 계시죠?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죠. 골밀도가 우리 낮은 사람을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, 이 골밀도에 대한 이 측정 방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 DXA라는 것을 사용합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해설서에 제가 다 첨부해 놓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고, 이 강의에서는 아주 핵심이 되는 틀들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어쨌든 골밀도 측정 방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이라는 걸로 하는데, 이것은 측정하는 그 방법, 평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T-스코어라는 게 있고 Z-스코어라는 게 있는데, T-스코어는 우리 젊은 사람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값이고, 이 Z-스코어라는 것은 동일 연령대를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값을 나타냅니다. 그럼 우리 T-스코어를 기준으로 우리 골밀도가 마이너스 2.5 이하,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고, 마이너스 2.5에서 마이너스 1.0 그 사이, 그 범위를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 1.0 이상이면 이것을 정상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Z-스코어, 동일 연령대죠. 0이 당연히 기준점이 될 테고, 마이너스 2.2 이하일 때 이때 감별적 검사를 할 2차성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이 골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 골이 튼튼하다, 뼈가 튼튼하다라는 걸 말하지만, 밀도만 높다고 해서 꼭 튼튼한 것은 아니고, 그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, 이 밀도가 이 골의 건강 상태, 뼈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지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겠죠, 당연히. 그러면 우리 골다공증과 골절, 이번 시간 주제,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우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, 크게 네 군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.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 경우, 손목을 땅에 짚잖아요. 손가락 쪽에 있는 굵은 뼈를, 이 팔에 지나가는 뼈를 요골이라 그러고,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, 길게 지나가는 뼈를 척골이라고 하는데, 이 요골이 골절이 자주 발생합니다.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. 또 그 다음에 우리 골다공증 환자 걸을 때, 우리 걷게 되면 압력이 어디 가해지죠?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가 골반 부위랑 이 대퇴골두, 대퇴경부에 가해집니다. 여기에도 흔히 발생합니다. 그리고 목욕탕에서 넘어질 경우,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에 압력이 잘 발생하는 부위, 허리죠, 허리. 요추, 이 허리뼈가 이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 압박골절이 자주 발생합니다. 이 골절이 보상학에서 지금 네 군데 부위를 얘기를 했는데요. 이 부위는 우리 보상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죠.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? 바로 골다공증성으로 인한 사고. 기왕증이 사고에 기여한 바가 당연히 있겠죠. 그만큼 보상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, 그 기여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? 골다공증, 기왕증이, 또는 사고가 이 골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? 이 사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고 관여도, 기왕증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왕증 공제.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증 공제를 사용하죠, 보통. 근데 사고 관여도를 놓고 보면 이 평가 방식이 문국진 방식, 와타나베 방식, 인광세 방식, 와카스키 방식 등 그 평가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내용은 비슷합니다. 사고가 100% 사고성으로 골절이 발생했다. 보통 젊은 사람들, 뼈가 튼튼한 사람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고 100%를 볼 수 있죠. 근데 나이 드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사고 100%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일 이런 사고가 난다면, 아주 골다공증이 없었더라도 이 승용차나 이 큰 차량들의, 버스 같은 큰 차량에 의해서 부딪혀서 사람이 골절을 입었을 경우,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, 이런 경우에는 사고 관여도 골다공증이 있어도 100%라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이 사고 관여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
앞으로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